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4일간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올 한 해 모든 회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예산안 9건, 조례안 38건, 동의안 8건, 의견 청취안 1건 등 총 6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도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 11월 30일까지 약 1년간 운영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정책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으며 그 결과 5개 상임위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535건, 제안사항 262건으로 총 797건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008억 원 증가한 7조 1,102억 원으로 총 2,09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23억 원 등 총 180건입니다. 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4,655억 원이 늘어난 3조 575억 원이며 진로체험 축전 운영비 등 11개 사업에 대해 115억 원이 감액되고 민주인권평화 교육학생캠프 운영 등 15개 사업에 대해 29억 원이 증액 의결됐습니다. 또한 기금은 총 3개 기금이 전년 대비 2,858억 원이 증가한 9,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7억 원이 증액된 광주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은 4개 사업에 대해 10억 3천만 원이 감액되고 3개 사업에 대해서는 5억 9천만 원이 증액 의결됐습니다. 또 기정예산 대비 425억 원이 증액된 시교육청 2022년도 제3회 추경안은 ICT 연계교육 운영에 대해 20억 원이 감액되고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20억 원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상임위별로 처리한 조례안으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 13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성년후계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등 10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소재, 부품, 장비산업 지원 조례안 등 5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농촌 소규모 학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 총 38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건, 광주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8건,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건 1건,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1건,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등 2건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 소식입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경과보고에서 후보자의 강한 신념과 철학이 다소 부족해 보이고 광주가 안고 있는 교통 문제에 대한 거시적 통찰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오랜 기간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시각과 문제 해결 능력,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정다은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김용임 의원이 선출됐으며 개별 조례가 당초 입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한편 정무창 의장은 폐회사에서 시 예산안 심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의 경제 상황 속에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심도 있는 질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듭했다면서 집행부와 시의회는 대화와 타협,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관내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습니다.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홍기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재난의 경우 점용료 납부 고지를 유예하거나 납부 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등으로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발의됐습니다.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누며 각 유형은 발생 원인도 다르고 그 증상과 치료법도 다르지만 현행 법령과 조례 지원 정책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당뇨병 환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광주광역시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뇨병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혈당 측정기기와 인슐린 주사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 사업과 당뇨병 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당뇨병 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공적 지원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탈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사업 추진과 주거전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장애인들을 수동적인 보호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하며 장애인 돌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맞춰 이번 조례가 인권도시 광주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공동체로 합류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후 지원 토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일제강점기 군사시설 유적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할 수 있는 조례와 제도를 장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전쟁 유적 발굴 보존 사업을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주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교육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양 집행부 차원의 광주형 대안학교 운영 및 지원 방향을 수립해 주십시오. 대안학교 학생들이 광주에 정주할 수 있는 진학 및 진로의 대안 마련을 위해 양 집행부 간 상시적인 교육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정례적 만남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공공 심야 약국에 관한 위치 정보, 친환경 봉투, 시내버스 및 지하철 내 광고, 주민센터 홍보 및 아파트나 경로당 곳곳의 홍보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의학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학산업 선도도시로 되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출연 의학연구기관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광주에서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관광명소로서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꿀잼 도시 관광 광주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대거 몰릴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페스티벌을 유치하고 개최하는 등 창의적이고 스토리가 있는 관광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민들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행정과 의회가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행정과 의회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와 교육청, 시의회의 협력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세웠으면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홍보, 노동안전 관련 정책 연구, 산업안전 컨설팅과 노동안전 지킴이 양성 등 일터에서 안전과 보건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2월 노동정책관실에서 검토 후 추진이 중지된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등이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강기정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요구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될 주민들이 원하는 통화호수 수질 개선 방안을 수용할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빠른 방향이 아닌 바른 방향으로 수질 정화의 모범 사례로 우리 풍암호수를 살려봅시다. 잃어버린 물길을 되살리는 것은 도시에서 악화된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을 위한 수경 공간 확보와 물문화 복원의 의미도 같습니다. 기존 사업 타당성 평가 틀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를 적극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온전히 시민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시가 시민 눈높이에서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위해 시민감사감지들을 활용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18 광주 정신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대 정신이기를 소원합니다. 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시의원의 자격으로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5.18 사업 추진의 가장 중요한 방점을 시민의 의견 수렴에 둬주십시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론화에 나서 주십시오. 모두 모여 토론합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광주 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해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 상생문화 정책에 따른 지역 선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위원들은 이어 광주 그린카 진흥원을 방문해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며 친환경 자동차 부품 핵심 사업과 관련 사업의 연계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광주 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과 중단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어 광주 광일고등학교를 방문해 최근 몇 년간 정원 미달과 학업 중단 학생 발생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신수정 위원장은
진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 삶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목표의식을 갖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빅그린 119 안전센터를 방문해 재난 상황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으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위원들은 고려인 마을을 방문해 강제 이주의 아픔을 간직하며 사는 고려인의 삶과 역사를 볼 수 있는 문학관을 살펴보고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매개로 화합과 상생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시립 제1요양병원과 제2요양병원을 찾아 운영 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위원들은 시립 제1, 2요양병원이 민간위탁 공모를 원활히 추진해 경험 많고 전문성 갖춘 수탁자를 선정해 줄 것과 수탁자 변경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2월 9일 학생 모의의회 우수학생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상자로는 초중학생 우수체험수기 부문 10명, 대학생 모의의회 활동 우수의원 부문 6명 등 총 16명이 선정됐습니다. 어느덧 2022년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해였지만 나쁜 기억은 모두 잊고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한 2022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